장관 후보자가 반드시 갖춰야 할 자질 첫 번째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 정책을 피는 해당 관련 부처에 대한 전문성이요. 철학과 전문성 전문성에 대해서 전문성도, 참 예. 말씀이 많으시죠. 예. 이 자리에도 전직 장관 두 분이나 계신데요. 제가 후보자를 따로 비교하려는 것은 아니라 이 전직 장관 두 분께서는 사실 그 분야에서 누구 하나 이견을 달 수 없을 만큼 전문가셨고 또 정평이 나 있는 분들이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약하다라는 세간의 평가에 대해서 후보자 인정하십니까? 네, 다른 장관님들의 어떤 이력에는 훨씬 못 미칩니다만은 그럼에도 못 불구하고 미치는 게 아니라 전혀 문화체육관광에 대해서 그 활동이 사실상 없으셨었지요. 실제는 직책만 없다 뿐이지 활동은 의원님 미력이나마 좀 있습니다. 그 나중에 한번 설명을 예. 드리고요. 상임위가 참 우리가 자랑스러웠던 장관을 뽑은 적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세계 문화 대국처럼 시인 출신을 문화부 장관을 뽑았던 적이 있습니다. 자, 다음요. 그리고 다른 장관들, 심지어 이전 정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장관들 자랑스럽지는 않더라도 다 이해할 만했습니다. 다 문화체육계에 무슨 연구가 있거나 또 공적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아마 민주당에서도 이해를 못할 겁니다. 이 인사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그렇게 아무나 돌려막기로 하면 되는 인사입니까? 다음 보십시오. 아마도 장관 후보자 스스로도 이해를 못했을 것 같아요. 보십시오. 이게 지금 청문 요청서입니다. 청문 요청서에 하실 말씀이 없었는지 제일 적어요. 계획도 없고. 자, 그런데 청문 요청서에 장관께서 강조하신 것은 소통이었습니다. 다음 보여줄까요? 근데 정부 간, 국민 간 소통을 강조하신 분이 장관 후보자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소셜 미디어를 다 폐쇄한 것이었습니다. 그 연락을 받고 이 전문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게 고사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보통 이제 장관 하면 의원님 다른 능력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정청에 26, 7년간 있으면서 경험한 알겠습니다. 네네. 그냥 바로 그냥 덥석 받으셨다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정말 전혀 눈을 씻고 찾아봐도 문화체육 관광과 관련된 전문성과 관련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데 가장 어려운 게 문화예술체육 분야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참 어떤 강심장으로 이게 장관직을 수락했는지 저로서는 참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PPT 화면 좀 보시죠. 청문 요청서라든지 저희 서면 답변을 통해서 후보자의 그 문화체육 관련되는 경력들이라고 이렇게 나열한 것들입니다. 이 경력들 다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국회 4차 국회- 산업특위 활동에는 몇 번이나 참석하셨습니까? 4차 산업특위 활동은 열릴 때마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 문화와 관련된 그런 이야기 하셨는가요? 그때는 주로 요소 기술 관련된 거고요. 굳이 문화 관련된 거면 헬스케어 부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회의록을 읽어 보니까 문화의 문자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4번, 5번 참석하셨습니다만 그 국회 대중문화 미디어 공동대표 하셨는데 몇 번 네, 코로나로 인해서 회의가 많지 않고 처음 인사하고 2번 정도 참여했습니다. 제가 확인하기로는 미디어 포럼 창립할 때 한번 참석하시고 2번 세미나가 있었는데 3번은 그러니까 행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창립 총회만 참석하고 전혀 참석 안 하신 걸로 그렇게 제가 확인했습니다. 참여했었습니다. 자,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이 스마트 시티 특위 어떤 활동하셨습니까? 네, 주로 스마트 시티 관련된 여러 가지 설계와 요소 기술들을 어떤 요소 기술들을 적용할지 4차 산업혁명위에 들어가 어디를 봐도 이게 지금 황희 후보자께서 활동하신 내역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네, 4차 산업혁명위원회 내에 스마트 시티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K 뉴딜 위원회 뉴딜 활동 어떤 활동하셨습니까? K 뉴딜이요? 네. 예, 그것도 마치 그것도 디지털 뉴딜 분과 안에 스마트 시티 관련된 작년 7월에 출범해서 11월 달에 한번 세미나 한 거 이외에 활동이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활동은 하고 있지 그러니까 않습니다. 이게 그나마 문화체육 쪽에 연관이 있다고 언급한 것조차도
크게 활동을 안 한 겁니다. 사실은 얼마나 없었으면 이런 것까지 그렇게 언급을 했겠습니까? 말 그대로 지금 문화예술 분야와 관련해서 전문성이라든지 관련성이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구성된 임명된 그 내각들 보십시오. 이게 대선 캠프인지 행정부의 내각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과거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캠프를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우리 그 항의 후보자님 그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으로 인정하시죠? 과거 그 경선 시절에 문재인 후보자를 대신해서 경선 그 룰 규칙 협의하는 것도 항의 후보자가 가서 하셨죠? 네, 룰미팅 대리인은 한 거는 맞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보십시오. 다음. 현직 장관 18명 중 13명 무려 72%가 캔코드 인사입니다. 자, 그다음 한번 보십시오. 자, 해제문 인사의 전형이고 장관감이 아니다. 적어도 내가 문화부 장관이라면 이런 식으로 이건 누가 한 이야기겠습니까? 제가 한 이야기 아닙니다. 한번 보십시오. 2011년 당시 민주당 김재윤 문방위 강사가 하신 말씀입니다. 다음 보십시오. 이것도 보십시오. 이게 이번에 단행한 5개 부처 개혁안은 전문성보다 친여 중용과 선거 우선이 특이한 인사다. 이거 누가 이야기했겠습니까? 2015년 이종걸 당시 새정치연합 원내대표가 한 이야기입니다. 다음 한번 보십시오. 이건 누가 한 얘기입니까? 공정 대선 관리를 위해서 추미애 장관이 전 장관이 의원실 한 얘기입니다. 선거 중립 내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대선 앞두고는. 그다음 이건 누가 하신 말씀이겠습니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이 정치가 달라지기 위해서는 총리, 법무부, 행자부 장관 등은 야당의 추천까지 해야 된다. 노무현 이렇게 지금 뭐 내로남불이라고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많은 국회 현직 국회의원이 또 캔코드 인사가 내각에 자리한 적이 없습니다. 문체부 내에 그런 산하기관 인사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이번 인사는 전문성을 고려한 진짜 코로나로 어려운 문화체육예술계 그런 관계자들을 걱정해서 한 인사가 아니고 말 그대로 내년도 대선을 염두에 둔 또 정권 마지막에 보험용 그런 인사 이렇게 결론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이런 인사는 부적절한 인사하고 처리되어야 마땅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